자, 다 외우셨나요? 지금 이제 처음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조금 걱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숫자에 울렁증이 있다고 해서, 특히 여자분들이 숫자에 더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봤자 더하기 빼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더라도 일단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숫자라 해도 여기는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요. 거의 조금 더 어려우면 곱하기고요, 제일 어려운 게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 1억에서 9천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계산상으로 나온 금액이 1억이죠 빵 한 칸당 500만원, 이 연간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년에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칸이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억이죠 그리고 그 1억이 실제로 다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고, 이런 공실이나 대손충당금, 이제 돈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타 소득까지 더해서 이제 9천만 원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다 내 주머니에 남는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빠집니다. 3단계로 빠지는데 경비 빼고 이렇게 남고요. 신용업소득. 빚을 갚아야 돼요. 경비가 제일 먼저 빠지는 거라 그랬어요. 운영 경비를 빼지 않고서는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원 월급을 준다거나 뭐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관리비라든가 매달 나가는 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건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먼저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물건이 이제 중개사무소에 나온 거예요. 10억의 매물로 나온 거예요. 10억의 매물로 나왔는데 중개사무소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자, 사장님, 자, 10억이 나왔는데 6억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대요. 사장님 돈 4억만 있으면 된대요. 자, 그럼 여기 자기 자본이고 이게 타인 자본이에요. 자타, 이렇게. 자, 그럼 사장님 돈 4억만 있으면 이거 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일단 순영업소득 경비 빼고 7천이죠. 맞나요? 그리고 요 부채 서비스, 이게 바로 뭐예요? 요 빌렸잖아요. 6억 빌렸으니까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장님 여기 한 6% 정도 된대요. 이자가, 연이자가 6% 정도 되는데 요거 갚으면은 한 3천만 원 남아요. 6% 하면은 66이 몇이에요? 66이 36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할 때는 퍼센트를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66이 36이니까 6억에서 36 하면은 3억 6천이 되거나 3,600이 되거나 360이 되겠죠. 66이 36이 나오면. 그러면 설마 6억 빌렸는데 3억 6천이 1년 이자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때려잡으라고, 대충. 3,600이에요. 3,600. 60%가 3억 6천일 거 아니에요. 60%. 100%면 6억이잖아요. 100%면 6억인데 60% 하면은 3억 6천이 되겠죠. 그거보다는 밑에. 근데 60%가 아니고 6%니까 3,600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계산이 조금은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서, 그러니까 이게 6%를 먼저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뭐 1%를 먼저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럴 때는 10%를 먼저 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10% 하면은 6천만 원이잖아요. 10%보다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66이 36 해서 6천만 원보다는 적내에서 3,600이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3,600 이자인데 총 4천 빠졌죠? 총 4천 빠졌다는 얘기는 3,600 말고도 원금 갚는 게 더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얼마 빠진 거예요? 4천이 빠진 거예요. 됐나요? 빼기는 다 할 수 있죠. 이건 안 가르쳐 드려요. 자, 그러면 3천에서 2,500 된 거는 뭘 뺀 거예요? 뭘 낸 거예요? 세금 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500 남네요. 자,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자, 사장님, 이거 10억 투자하는데 1억이면은 10%예요. 10%. 요즘 세상에 10%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래요? 마실래요? 10%. 10%. 사요?
근데 요 밑에 있는 숫자 보면서 10% 하면은, 아니, 이거 따지면은, 공실이나 대선 충당은 혹시라도 못 받는 거 고려하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9%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사한테. 소개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숫자가 이게 있네? 뭐 생각해야 돼요? 이거 경비 빼면은 7%밖에 안 되는구만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개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개사라면 투자자를 설득을 하려면 뭔가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 아무리 안 돼도 경비 다 제하고도 7% 나와요, 사장님. 7%. 요즘 세상에 7%면 괜찮지 않나요? 자, 이러니까 그 투자자가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3%밖에 안 되는구만.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네요. 하고 별로 안 되네요. 이럴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률. 수익률이 좋아야 투자자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거 2.5%밖에 안 되네.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장님, 그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7% 맞아요. 경비까지 다 떼고 10억 투자해서 얼마 벌어요? 7%. 요건 계산되나요? 10억에 7천만 원이 몇 프로? 7% 버는 거예요. 10억이 7천만 원. 7%예요. 와이프가 작년인가? 저기 도담동에 머리하러 갔어요. 머리하러 갔는데 굉장히 이제 컸었나 봐요. 이제 머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임대료를 내고 있대요. 미장원에서. 임대료를 500만 원 낸대요. 그래서 도대체 머리를 몇 명을 해야 돼? 그 생각 드는 거야. 한 사람 한 번 할 때 이게 파마할 때 2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명을 해야 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와이프가 야, 그런 부동산 우리도 하나 가지면 어떨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뭐 꽤 크긴 커요, 이게. 한 달에 500만 원인데. 그러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6천이 6천. 그죠? 6천이면 야, 그거 6억 주고 사면 몇 프로냐? 10%.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6억 주고 사서 10%라면은 상당히 센 편이다 이 말이죠. 근데 다만 여기서는 뭘 고려 안 한 거예요. 요걸 이제 고려 안 한 거죠. 이 공실이나 뭐 이런 거 고려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6억에 사서 6천이 500 곱하기 그냥 12달 한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라도 공실 세금이 있잖아요. 이거 임차인 나가고 이렇게. 그런 걸 감안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거예요, 그거. 지금 10억에 사서 1억이면 매달 다 100% 들어온다면 10%란 말이에요. 근데 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실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용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은 10억 가지고 얼마 번다? 7% 번다. 근데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3%는. 이러면 수익률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브리핑을 하려면은. 사장님, 이 7천만 원은 10억이 번 거 맞아요. 그 7%예요. 근데 요 왜 3천만 원이 됐죠? 7천만 원에서 3천 내려간 게 왜 내려갔죠? 원금이자 갚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맞잖아요. 근데 사장님 돈 얼마 들어왔어요? 4억 들어왔죠. 사장님 돈이 다 10억이면 이거 줄 필요 없잖아요. 은행에 빌린 것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은행에 6억 빌린 것 때문에 이거 빠져나갔죠? 맞아, 안 해요. 그러면은 요 3천은 몇 억이 번 거요? 3천은 4억이 번 거요. 사장님 돈 4억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나요? 자, 10억이 7천 벌었어요. 10억이 7천 벌었는데 여기 7천이에요. 요 4천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은행한테 준 거, 은행한테. 6억한테 준 거, 6억한테. 6억 된 은행한테 준 거고. 남는 3천은 누구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와야죠. 4억한테 와야 된다고요. 맞나요?
그럼 요거 계산할 때는 10억이 벌었다 하면 안 되고 4억이 벌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4억이 3천 번 거예요. 4억이. 그럼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4분의 3은 75%인데 이거는 4억분의 3억이 아니라 4억분의 3천이니까 7.5%예요. 75%가 소수점 하나 옮겨서. 계산을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4억분의 3천을 고지고대로 4억분의 3천 하지 말고 4억분의 3억 해서 75%인데 한 소수점 하나 밑으로 내려가서 7.5%. 7.5%보다 7.5%라는 얘기는 이거보다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거는 10억이 7천 벌었을 때는 7%였죠. 근데 4억이 번 걸로 치니까 수익률이 더 올라갔죠. 맞나요? 7.5%예요. 7.5%. 이렇게 브리핑을 해야지. 브리핑을 할 때는 사장님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이거 브리핑을 하죠. 근데 사장님이 이럴 수 있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 계산한 거 맞는데 이거 보소. 이거 2,500. 그럼 4억이 2,500 벌면은 6.25%밖에 안 나오는데 6.25%. 6.25%. 계산하면 6.25%예요. 이거는 이제 4억분의 2,500이죠. 이런 숫자는 이걸 반띵으로 만들어요. 그럼 여기도 반띵으로 만들죠. 1250. 이걸 또 반띵으로 만들면 1억. 이걸 또 반띵으로 만들면 625. 뭐예요? 6.25%예요. 굳이 계산기 가지고 안 눌러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숫자가 나오더라도 주로 이런 숫자가 나와요. 4, 2,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계산기 있으면 이제 계산기 두드려도 돼요.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자 이제 몇 프로 됐어 이제? 6.25%죠.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7.5%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투자자는 6.25%네. 그럼 얼마 되지 않네요. 너무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한다면은 여기 10%로 해야 될까요? 9%로 해야 될까요? 7%로 해야 될까요? 7.5%로 해야 될까요? 6.25%로 브리핑을 해야 될까요? 브리핑을 할 때는 원칙이. 왜 7.5%예요? 세금을 아직 안 낸 상태. 왜 세금을 아직 안 낸 상태로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후로 6.25% 안 하고?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동물적 감각은 있네요, 다들. 이걸로 브리핑해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은행 이자가 1.5%, 2% 하면 그 2%에 아직 세금을 안 낸 상태죠. 다른 데 수익률도 대부분은 세금 내기 전인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도 세금 내기 전인 상태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죠. 원칙이. 다른 데는 다 세금 내기 전에 세전 수익률인데 여기만 세후 수익률로 비교하면은 안 맞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금 이자율도 1.5%다 또는 2%라 하는 게 세금을 내기 전인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세금을 내기 전인 상태로 브리핑을 해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근데 한 개 아직 더 있어요. 아까 실무할 때는 이거는 빼라 그랬죠. 이자만 여기 계산하라 그랬죠. 실무할 때는 4천 빼면 안 돼요. 실무할 때는 뭐만 빼야 돼요? 이자만 빼야 돼요. 왜? 400은 원금 갚는 거기 때문에 원금 갚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는 돈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뭐만 뺀다고요? 이자만 빼요. 근데 여기서는 꼭 원금 이자를 같이 빼야 돼요. 이론적으로 할 때는. 요거 시험에도 나와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 요걸 만약에 실무라고 치면은 여기 3,600만 빼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돼요? 3,400이 되겠죠? 400만 원이 더 올라가죠? 내가 투자한 원금이 자기 자본은 4억인데 400이 올라가면 몇 퍼센트 포인트? 1% 포인트가 더 올라가요. 실제로는 8.5%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투자할 만한 거요? 안 좋은 거요? 예? 투자할 만한 거죠. 지금 세상에 8.5% 정도 나오면은 그럼 할 만한 거죠. 됐나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할 만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지금 브리핑할 때 필요한 거죠.
이게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걸 적용한 거예요, 이미. 자, 오늘 할 내용이 이제 투자론의 투자 분석 기법부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기까지 이걸 외워야, 이 공식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다고요?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브리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브리핑의 중심이 되는 거는 요 놈이에요. 요거. 세전현금 수주를 이용한 거. 자, 그런데, 자, 설명 듣고 먼저요. 설명 듣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10% 아까 나왔고요. 이거 9% 나왔고요. 이거 7% 나왔고, 이거 아까 7.5%, 6.25% 계산됐죠? 다 퍼센트로 계산됐죠? 다 수익률이 수익률. 다 일종의 수익률인데, 자, 수익률 10%다, 수익률 9%다. 똑같이 수익률이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각각의 수익률의 이름을 달리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너무 제각각 다 다르니까. 제각각. 그러니까 세후 현금 수지를 이용한 수익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까 몇 프로? 아까 6.25%죠. 아까 6.25%는 뭐를 이용한 수익률이라고요? 세후 현금 수주를 이용한 수익률이고, 요거는 7.5% 아까. 요거는 세전 현금 수주를 이용한 수익률이고, 요거 7%는 순영업소득을 이용한 수익률이고, 여기 9%는 유효총소득을 이용한 수익률이고, 요거 10% 가능총소득을 이용한 수익률이고. 말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후 수익률 그래요. 줄여서 뭐라고 해요? 그럼 요거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세전 수익률이라고 부르면 되죠. 근데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지분 배당률이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요렇게 밖에 안 나왔어요. 지분 배당률. 자, 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분 투자자한테 배당되는 퍼센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분 배당률.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 7천은 10억 전부 다가 번 거죠. 10억이 번 게 7천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4천 주고, 은행한테 4천 주고, 지분 투자자한테 3천 남은 거 아니에요. 맞나요? 여기 4천 주고, 누구한테 3천 남았다고요? 지분 투자자한테 3천 남았다고요. 7천이. 이쪽에 4천 주고, 여기에. 그러니까 4억분의 3천 하면은, 여기에 지분 배당률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전체 자본 10억이 번 7천을 은행한테 4천 주고 6억한테 4천 주고 4억한테 3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4억분의 3천 이렇게 된다고요. 지분 투자자한테 배당됐다 이런 의미라고요. 됐나요? 그렇게 하면은 용어들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용어들을 이름 붙일 때는 다 거기에 나름대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하고 지나기엔 어려웠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어려워요. 자,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지금 이 7천은 4억이 번 거예요? 10억이 번 거예요? 10억 전체 자본이 번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이란 단어를 붙여요. 종합. 종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투자 금액이 내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자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종합환원율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단어들이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든 다 총소득을 이용했죠. 그죠? 총소득을 이용한 수익률. 총소득을 이용한 수익률. 자, 요거를 총자산 회전율 그래요. 둘 다. 요것도 뭐라고 하고요? 총자산. 총자산이라는 게 전체 자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 10억을 말하는 거예요. 총 투자액과 총자산은 같은 거예요. 그것이 회전됐다 이 말이에요. 회전. 10% 회전됐다 이 소리예요. 10억의 10%는 얼마? 10억의 10%는 1억이잖아요. 그 1억이 회전됐다 이런 의미예요. 1억이 회전돼서 들어왔다 이런 뜻이에요. 10%가 들어왔다. 됐나요? 요것도 총자산 회전율 그래요. 문제에서 가능총소득으로 알려주면 가능총소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유효총소득으로 알려주면 유효총소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게 와도 관계는 없어요. 됐나요?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무슨 소득이에요? 다 총소득이죠. 총소득. 가능 총소득이든 유효 총소득이든. 됐나요? 이렇게 이름을 달리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자, 어떠한 것일수록 대략 계산한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대략 계산한 거죠. 됐나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전부 다 어림셈이라 그래요. 어림셈. 전부 다 어림셈. 전부 다. 얘가 조금 더 정확하긴 하지만 얘도 뭐라고 한다고요? 어림셈이라 그래요. 어림셈. 그 이유는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앞으로 팔 때 얼마에 판다 이런 것까지 고려했나요 지금? 여긴 그런 게 없죠.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만 갖고 계산한 거예요. 내년이 어떻다 후년이 어떻다 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디까지니 얘는 어림셈이에요. 그럼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내가 5년을 운영하면 매년 계산을 다 해야 돼요. 5년간 5번 해야 돼요. 그리고 5년 후에 처분할 때 얼마에 팔 건지도 예측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가장 정확한 수익률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는 거는 정확한 수익률 계산 안 해요. 이걸로 끝내요. 실무적으로 하는 거 이것이 다예요. 예,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는 조금 더 해요. 이론적으로는 조금 더 해서 이제 시험 칠 때는 조금 더 복잡한 것도 하는데 다만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조금 더 복잡한 걸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도 실제 출제될 때는 어렵지 않게 출제되니까 걱정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요게 가장 실무적으로든 이론으로든 중요해요. 이론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실무적으로도 이게 꼭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 이유가 용어가 이제 너무 많죠, 이게. 세후 수익률, 지분 배당률, 종합환원율, 총자산 회전율, 요 4가지예요. 4가지. 자, 근데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2개와 아래 2개로 나누어서 기억하세요. 위에 2개와 아래 2개. 위에는 뭐가 있어요? 총자산 회전율이 있고 종합환원율이 있죠. 아래 2개는 지분 배당률과 세후 수익률이 있죠. 자,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위에는 총이란 단어나 종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전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투자 금액 얼마가 벌었다는 얘기예요? 10억이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총 투자액하고 관련되는 거는 이 위에 2가지예요. 총 투자액. 얼마? 10억. 10억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거 잘 안 써요. 실무에서는 뭐 쓴다고요? 밑에 요거. 지분 배당률. 요걸 제일 많이 쓴다고요. 이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네요. 실무에서는. 그냥 사장님 수익률이 이렇게 돼요. 그냥 수익률이라고요. 수익률. 이거 보고 수익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다고요. 됐나요? 다만 거기서는 뭐를 여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원금을 집어넣으면 안 돼.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에 가면은 당연히 다 이렇게 해요. 그거 다 포맷이 돼 있어서 실무에 가면은 엑셀로 다 돼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어요. 예, 그 해당하는 이제 임대료하고 이걸 숫자를 엑셀에 딱딱딱딱 집어넣으면은 자동으로 퍼센트가 다 계산이 돼요. 그거 다 있어요. 포맷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개 사무소별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요. 그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온 친구들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직접 엑셀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맞아요. 이렇게 저한테 엑셀을 보내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맞다.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어렵지가 않은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뭐 보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지레트 효과 있죠. 저 지레트 효과라는 것을 감안해서 설명을 하면은 훨씬 더 풍부한 설명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실무에서는 이게 8.5%라 그랬죠. 실무에서는 8.5%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 몇 프로 이자예요, 지금? 6% 이자잖아요. 6% 이자보다 더 높은 게 나오고 있죠, 지금. 6%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가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지뢰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해지뢰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을 조금 더 낮춰서 대출받을 수 있다면 지레트 효과는 더 커지겠죠. 더 싼 이자로 빌려서 수익을 내니까. 또는 남의 돈을 6억이 아니라 7억으로 빌리고 내 돈을 3억으로 하면은 더 커지겠죠. 물론 뭐는 조금 더 커지지만 위험도 커지겠지만 남의 돈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브리핑을 하면은 훨씬 더 훌륭한 브리핑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 중개사무소 얘기하는 거하고 저 중개사무소에 똑같은 부동산을 브리핑, 같은 물건이 여러 군데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누가 브리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결론은. 아무튼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을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투자 분석 기법. 자, 먼저 설명을 듣고 나중에 교재 보십시오. 투자 분석 기법. 자, 이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채택할 만한 거냐, 아니면은 버릴 만한 거냐,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괜찮으냐, 할 만한 거냐, 이거 이제 결정하는 건데, 여기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이 있어요. 지금 어림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부 다. 하럽이에요. 하럽이. 투자 분석은 하랩이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투자 분석은 하랩이 간다. 자, 할인. 자, 할인이란 단어는 앞에서도 나왔어요. 지난주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을 할인한다, 이렇게 숫자를 작게 하는 거죠. 미래 돈을 할인하면은 금액이 더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할인한다 하고요. 현재 금액을 미래 금액으로 바꾸는 것을 할증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할인한다는 얘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렇지 않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요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그걸 엄청 많이 물었어요.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한다. 얘네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이 자체가 중요해요. 이 자체가.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뭐가 있는가 하면,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순해 합니다. 순순해. 자, 여기에다가 현가 회수 기간 하는 게 있고요. 연평균 수년가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전부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죠. 전부 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는 요 5가지 외에는 없어요. 5가지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밑에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까지 따지면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나중에는 결국은 다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이게 왜 다들 어려워 하시는가 하면은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이게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안에 용어들만 많을 뿐이에요. 용어들만. 거기에서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돼요. 여기에서 1년에 3문제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 짧은 내용에서, 요 작은 내용에서 무려 1년에 3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3문제면 앞에 총론 전체하고 똑같아요. 총론 전체하고 똑같은 출제 비중이에요. 근데 총론은 앞에 막 한 60, 70페이지 돼요. 근데 요거는 대여섯 페이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끼는 게 다른 거죠. 그 대여섯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꺼번에 몇 페이지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너무 많아, 이 용어가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근데
자, 그 많은 것 중에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5가지라 해도 이게 적은 거요. 현가란 단어 있죠? 현가란 단어 있죠? 현가란 단어 있죠? 있잖아요. 현가가 뭐를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가치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치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가치 이런 말 쓴다는 얘기는 할인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할인연금 수지분석, 할인이라는 의미와 얘네들은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만 기억하면 돼요? 2개만 기억하면 2개만.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 2개만 기억하면은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5개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엄청 많이 물었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회계적 수익률법,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놓고 다음 중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짝 지은 것은 이렇게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개 중에 뭔가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현가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럼 그거는 안 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따로 기억해야 돼요?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 요 2개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회계적 수익률 이런 말 했죠? 여기 없죠, 여기? 여기 없으면 뭐라고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출제하고요. 이렇게 섞어 놓고 나열한 것, 바르게 골라낸 것은 이렇게도 출제하고 또 지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에 순소득 승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순소득 승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해야 하네요. 순소득 승수 처음 듣죠, 지금? 처음 들어도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으면 뭐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 몰라도 그거 하나 알고 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수익성 지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도 출제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됐어요. 고려한다 안 한다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요 내용을 채울 거예요. 요 내용 채우는 건 나중에 해요. 지금은 뭐만 알고 가시라고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만 알고 가시라고요.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거. 됐나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요. 조금 전에 뭐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 퍼센트 계산하는 거, 수익률. 요거 먼저 말씀드렸죠. 어림셈법의 반을 한 거예요. 조금 전에. 근데 저게 브리핑할 때 제일 필요해요. 브리핑할 때. 자, 지금 뭐를 했다고요? 조금 전에 어림셈법을 한 거예요. 어림셈법. 뭐 어림셈법에는 어승수 그래요. 어승수.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어승수해서 어승수.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할순순회 이렇게 할 거예요. 할순순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는 순순회가 있고요.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 이런 식으로 어승수 이렇게 승수법과 수익률법 했는데 아까 반을 먼저 한 것이 바로 수익률법을 한 거예요. 수익률법. 자, 우리가 뭐를 외우고 있어요? 가능총소득, 가유, 순전후를 외우고 있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전부 다 뭉뚱그려서 총소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가총, 순, 전, 후. 그죠? 위에 2개와 아래 2개로 나눠 생각하라 그랬죠. 총이나 종합이란 단어가 나오면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고요. 지분이나 세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이란 단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4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후도 4억이 나와야 돼요. 그 4억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투자액이에요. 지분투자액. 됐습니까? 자,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계산 문제로 안 나오고 이런 문제로 나올 때 총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 수지 비율을 지분 배당률이라 한다. 이렇게 말로 나와요. 말로. 계산으로 안 나오고
총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을 지분 배당률이라 한다. 이렇게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맞히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총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이렇게 했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 때 숫자로 해볼게요. 10억에 대한 3천만 원의 비율을 지분 배당률이라 한다. 10억하고 3천하고 비교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아까는 금방 되더니 숫자로 하니까 더 쉽지, 이때는. 숫자 10억하고 3천은 비교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10억이 총투자이고 4억이 지분투자이란 말이에요. 자, 이 소리는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라 그랬죠. 위에 두 개는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이고 밑에 두 개는 세전현금수지나 세후현금수지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총이나 종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근데 총투자액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잖아요. 총투자액에 대한 했잖아요. 총투자액에 대한 했는데 거기에 뒤에 나오는 단어가 세전이다, 세후다 하면은 벌써 무조건 틀린 거예요. 볼 필요도 없이 틀린 거예요. 절대로 걔네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요. 브리핑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잖아요. 근데 문장으로는 그렇게 나온다고. 틀린 지문을 만들 때 총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수지 틀린 거고, 지분투자액에 대한 총소득 틀린 거예요. 이거는 짝이 안 맞다고. 이게 뭔지 아시겠죠? 지분투자액 했을 때는 당연히 뒤에 뭐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세전 아니면은 세후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반드시 비교를 할 때 요 두 놈이 나올 때는 지분투자액이 나와야 되고요. 요렇게까지 나올 때는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됐나요? 그거를 문장으로 만든다고. 그거를 우리 시험이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문제가 그랬어요. 근데 원래 처음으로 분모 분자까지 물었어요. 원래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짝만 맞추면 돼요. 짝만. 이제는 분모 분자를 생각해야 돼요. 약간 더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문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원래 처음일 정도로 거의 그런 식으로 출제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뭐만 맞추면 알아맞출 수 있다고요. 짝짓기만 제대로 하면 된다. 짝짓기만. 총투자 갈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총투자 갈 때는 총소득이나 또는 순영업소득이 나와요.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 지분투자 갈 때는 세전현금수지나 세후현금수지가 나와서 지분 배당률이 되거나 세후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용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돼요. 정확하게 용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총투자액이 나올 때는 무슨 소득이 나와야 된다? 위에 두 개 소득 나와야 돼요.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 그래서 그걸 공식을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분투자액 나올 때는 뭐가 나와야 되고요? 세전이나 세후 수지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이제 다시. 자, 수익률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총투자액이 나올 때 나오는 수익률 두 가지가 있고요. 지분투자액이 나올 때 나오는 수익률 두 가지였죠. 맞나요? 맨 밑에 수익률이 제일 쉬워요. 무슨 수익률? 세후 수익률이죠. 그 위에 있는 수익률이 그 다음으로 쉬운데, 사실 세전 수익률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우리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세전 수익률이라고. 이거 대신에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자한테 배당된다. 지분 배당률. 이렇게 요 용어들을 익혀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익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지도록. 그럼 자, 거꾸로 문제에서 지분 배당률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지분 배당률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그럼 머릿속에 총투자액을 생각해야 돼요? 지분투자액을 생각해야 돼요? 지분투자액을 생각해야 되죠. 그럼 지분투자액이 나왔다면 세전 아니면 세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세후는 반드시 세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은
세전현금 수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죠?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투자액이, 지분 투자액이 먼저 나왔을 때를 생각하고요. 총 투자액이 먼저 나왔을 때 생각하고요. 투자액이 먼저 나왔을 때를 생각하고, 반대로 유리 먼저 나왔을 때를 거꾸로 가서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짝짓기가 쉽게 될 수 있다고요. 자, 이게 제가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말을 썼다면, 총이란 단어가 나왔죠. 더군다나 총자산이죠. 총자산 회전율. 그럼 투자액이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투자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액은 두 가지니까. 하나는 총투자액, 하나는 지분투자액. 이렇게 두 개만 따지니까.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요거하고 비교하는 소득은 총투자액이 얼마 벌었느냐 이렇게 할 때는 무슨 소득? 총소득이 나와요. 총소득. 총자는 다 붙어 있어요. 총자가. 총자산 회전율을 계산하려면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소득은 총소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총소득이 가능총소득이든 유효총소득이든 문제에서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고요. 이제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다음에 종합환원율이 나왔어요. 종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종합이죠.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나와야 돼요? 총투자액 나와야 돼요. 또 총투자액. 종합. 전부 다니까. 총투자액이 나와야 되는데, 소득은 이제 총소득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소득,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짝짓기만 하라 그랬죠.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개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4개 용어들이. 자, 근데 이제 승수법은 뭔가 하면은, 이 승수라는 단어가 좀 번역을 해서 생각해야 돼요. 요거하고는 이제 역수관계 있는데요. 요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와이프가 저기 도담동에 월 임대료 500만 원 하는 이제 미장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이제 1년이면 6천만 원, 500만 원 곱하기 12. 그런 거 얼마 정도면 살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묻길래 제가 한 생각해봐라. 한 6억 정도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와이프가 뭔 생각하는가 하면은 6억? 6천만 원. 그럼 10년? 이렇게 생각해요. 10년. 6천씩 10년. 이게 뭔 뜻일까요? 와이프가 생각하기 뭘 생각할까요? 요 6천만 원씩 벌면 10년 가면은 요 투자된 금액을 회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이프는 생각이 저하고 이 계산한 거는 많이 달라요. 어떤 때 보면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와이프는 저보고 답답하대요.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이 계산하는 방식이 워낙 달라요. 그러니까 지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다 둘 다 답답한데, 제가 봤을 땐 제가 더 계산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와이프 계산은 잘 안 믿어요. 우리 애가 이제 믿는 거 보면 알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수익률 계산하는 게 훨씬 익숙하거든요. 이게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다 이런 쪽으로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저는. 근데 와이프는 이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걸 6천만 원씩 10년이 가면은 투자된 금액 6억을 회수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생각한 거죠. 자,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아까 제가 10%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10억이 1억 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는 10억이 1억 버니까 몇 프로 번다? 10%, 수익률 10%다. 어림잡은 수익률 10%. 총자산 회전율. 근데 이제 어떻게 번다고요? 1억으로 계속 1억씩 돈이 들어오면은 저 10억을 회수하려면 10년 걸리는구나. 요런 관점에서 보는 게 승수예요. 승수는 번역할 때 이렇게 하세요. 몇 년 걸릴까요? 이렇게. 승수는 몇 년 걸릴까요? 그러면 총소득으로는 몇 년 걸릴까요? 10년.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총소득 승수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총소득으로 몇 년 걸려요? 10년. 그게 총소득 승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해볼까요? 요거요. 뭐 가능총소득이든 유효총소득이든 다 총소득이니까 요거. 순영업소득으로는 몇 년 걸려요? 순영업소득 몇 년 걸려요?
10년 하면은 7억이에요. 7천, 7천, 7천씩 일단 그렇게 10년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7억이죠. 7억. 10년간 가면 7억. 남는 3억을 더 회수해야 되죠. 3억 회수하려면 7천만 원씩. 4점 몇 더 가야 되죠. 14년 넘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그러면 14.x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순소득으로는.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 14.xx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순소득으로 걸리는 시간은 몇 년입니다. 이렇게. 그게 뭐라고요? 순소득 승수 이렇게 된다고요. 번역을 그렇게 하라고요. 승수는 몇 년 걸리나요?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로는 몇 년 걸릴까요? 세전 현금 수지로는 몇 년 걸릴까요? 해보세요. 몇 년? 갑자기 왜 안 돼요? 33년? 내 살아생전 회수가 안 돼요. 그러면 33년 하면 내 살아생전 회수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세전이 나왔잖아요. 세전이 나왔는데 총투자액이 나오면 안 된다고. 세전이 나왔을 때는 뭐를 회수하는 거예요? 4억을 회수하는 거예요. 4억.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문장으로 나오도 그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숫자로 나오든 문장으로 나오든. 세전연금 수지 승수는 몇인가요? 하면은 13.3, 약 13.3 요렇게 해요. 됐나요? 그럼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몇이에요? 하면은 2,500으로 몇 년 걸려요? 이 소리예요. 2,500으로 1억을 회수할 때는 4년 정도 걸려요. 약 16년 걸리는 거죠. 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16년. 이때는 이게 4억이니까 1억에 4년 걸리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승수를 번역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승수를 몇 년 걸려요? 할 때 총소득으로 몇 년 걸려요? 하면은 총소득 승수고, 순영업소득으로 몇 년 걸려요? 하면은 순소득 승수고, 세전현금 수지로 몇 년 걸려요? 하면은 세전현금 수지 승수 하면 되고요. 세후연금 수지로 몇 년 걸려요? 하면은 세후연금 수지 승수 하면 되겠죠? 용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다, 여기는 뭐만 앞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앞에 공부했던, 외웠던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이나 세전현금 수지나 세후현금 수지를 앞에 붙이기만 하면 승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림셈법의 8개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요놈들은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고, 여기 요놈들은 총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브리핑할 때는 얘가 중심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걸 중심으로 브리핑을 해야 돼요. 됐나요? 이건 실무 얘기고, 그리고 여기 할 때는 이제 이자만 빼야 되고, 원금 빼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어림셈법까지 끝낸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해요. 어림셈법. 물론 이제 얘네들도 중요해요. 얘네들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거를 제일 어려워해. 왜냐면은 이 용어가 8개나 되니까 자꾸 헷갈리거든.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승수는 번역해서 생각해야 돼요. 승수는 어떻게 번역해요? 몇 년 걸리나요? 이렇게 몇 년 걸려요. 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나요? 이렇게. 수익률, 율자가 다 붙어 있죠. 이거는 뭐 다들 이제 여기에 익숙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냐. 근데 그게 용어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예, 이 4개를 둘로 나누어서, 아래 둘, 위에 둘 나누어서, 위에 둘은 총이나 종합 이렇게 전부 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자산회전율 또는 종합환원율. 밑에는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죠. 근데 맨 끝에 이게 세후가 제일 쉽죠. 세후 수익률이. 근데 요거는 세전 수익률이라고도 하지만 지분 배당률이라고 한다는 거. 요걸 이제 주의를 해야 되죠. 시험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됐죠? 자, 좀 쉬고요.
쉬고 나머지 하고 이제 금융론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